안녕하세요, 천놈입니다. 오늘은 5월 초반 공모주,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 예정인 공모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엔 좀 많아요. 3월이랑 4월에 좀 연기됐던 공모주들이 다 5월 초반에 진행이 되면서 무려 7개의 공모주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공모주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무리해서 공모 상장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의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 끝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원래 공모주라고 하는 게 핫할 때는 학교 가듯이 청약을 하는 게 맞긴 한데, 마지막 하나 잘못 걸리면 그때부터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마지막 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긴장하고 있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공모주 영상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5월 초반 공모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자금이라던가 예상 수익, 그리고 총 7개의 공모주를 요약해서 각각의 공모주 매력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모 일정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모주, 각각의 공모주 밸류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또 낮은 수준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제일 먼저 5월 초반 공모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대금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필요한 청약 대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공모주 중에 제일 많이 청약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모주가 뭔지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진행되는 공모주들 예상되는 배정 수량이 있겠죠. 그 예상되는 배정 수량을 더해주면 그게 총 공모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인데요. 일단 쭉 살펴보게 되면 7개의 공모주 중에 CNC 인터내셔널이 제일 많이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얼마냐 하고 봤더니 71만 2,5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71만 2,500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이 공모주 이전에 HPO라는 공모주가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한 2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PO 2주 배정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배정된 주수만큼의 자금 58,000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1만 2,500원 더하기 58,000원을 하면 76만 3,3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5월 초반 공모주 7개 전부 다 대응하는데 무리 없다. 그러니까 다들 준비해 놓으셨다가 학교 가듯이 최소 수량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기대되는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됐는데, 다 각각 이제 배정 수량이 있겠죠. 이게 예상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뭐 HPO 2주, CNC 1주, 라운테크 1주, 샘 CNS 10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50% 정도 평균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11만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한 끼당 8,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는 무려 13끼에서 14끼 정도 점심값 벌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청약하셔야겠죠.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길가에 5만원, 10만원 떨어져 있으면 다 죽을 거잖아요. 물론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면 찾아주겠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금과 같은데요. 일단 서머리로 매력도 다다다다닥 요약해드릴 테니까, 조금 시간이 없어서 급하신 분들은 이 매력도 정도만 보시고 청약 참여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시초가 매도가 원칙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깊게 분석해야겠지만, 이 시초가 매도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이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지금 뜨는 이 자막을 보시게 되면 매력도랑 요약해서 얘네가 어느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등 샘 CNS입니다. 샘 CNS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2등이 삼성 SNC, 3등이 HPO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 은, 동 나눠봤고요. 각각 청약 일정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HPO 같은 경우에는 별점은 3.5점 정도 되고, 밸류가 그렇게 낮진 않으나 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을 생각했을 때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 밸류 부담이 적고요. 유통 비중 또한 26%로 적기 때문에 시초가에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이너랑 립 제품, 그러니까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 평이한 성장성인데 밸류 부담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장외 매수 호가 대비 공모가 상단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공모가 확정된 금액이 상단에서 만약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시초가 조금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많아서 이 부분도 조금 흠이고, 유통 비중이 적은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별점 3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실적 성장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적고, 다만 유통 비중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54% 정도로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그 물량이 좀 높아요. 54%. 그리고 샘CNS 같은 경우에는 4.5점, 매력도로는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상장사가 최대 주주이고 21년에서 23년 정도 먼 미래의 예상 실적을 활용했지만 그래도 밸류 부담이 막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외 매수 호가도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유통 비중도 적어요. 그래서 이 샘CNS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삼성 SNC 같은 경우에는 별점 4점. 그린이랑 친환경 섹터가 최근에 관심을 매우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도를 원칙으로 한다면 이 공모주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 SNC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먼 미래 실적을 활용한 밸류에이션은 조금 아쉬운 요소긴 합니다. 적정 수준의 유통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다행인 건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축소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이 환매 청구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공모주를 배정받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 이걸 주관사에게 되팔 수 있는 그러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되팔 때 가격은 공모가 기준으로 해서 90%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매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마이너스 10%에서 손실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막혀 있고요. 하방이 막혀있다 볼 수 있고, 다만 무조건 10%만 손실이냐, 그건 아니에요.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이 코스닥 지수가 빠진 만큼은 손실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환매 청구권은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맥주 같은 경우에는 별점 3점. 23년 실적이 활용됐고 그마저도 EV/EBITDA를 사용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매우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은 좀 되고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어서 그나마 청약 참여는 해볼 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공모주예요. 진 시스템도 비슷한데요. 진단키트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진단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이 따로 안 가고, 그래서 별점 3점밖에 안 줬고요. 23년 실적을 활용해서 변동성도 확대가 돼 있고 유통 비중도 41%로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어서 진 시스템도 한번 청약하는 거 고려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에 요약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공모 일정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각각의 밸류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약 일정 말씀드릴 건데, 일단 HPO, CNC 인터내셔널 쭉 보일 거예요. 주간사를 보게 되면 대신, 키움, NH 삼성 대신, KB증권 대신, 미래에셋대우 대신, 지금 대신이 되게 많아요. 지금 최근에 대신증권 증권 계좌 만드는 거 조금 어려운 증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발품 파셔가지고 대신증권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공모 규모로 봤을 때도 HPO, CNC 인터내셔널, 샘CNS 이렇게 3개가 좀 커요. 각각 1012억, 703억, 684억이고요.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만약에 이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공모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공모 규모 전부 다 상단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청약일을 보게 되면 HPO가 5월 4일, 환불일은 기본적으로 이틀, 2영업일 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3영업일 뒤인 5월 7일에 환불이 됩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5월 7일 딱 HPO 환불 자금 가지고 이 CNC 인터내셔널을 청약 참여 가능하고요. 이 CNC 인터내셔널 환불일은 5월 1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불된 자금을 가지고 그 다음 라운테크랑 샘CNS 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환불일은 일반적인 2영업일 뒤인 5월 13일에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삼성 SNC 얘 같은 경우에는 라운테크랑 샘CNS에 들어간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어요. 환불이 되기 전에 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삼성 SNC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에 청약, 환불일은 5월 14일입니다. 제주맥주랑 진시스템이 5월 초반 공모주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진행이 되고 5월 14일날 청약, 그리고 5월 18일날 환불이 진행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
칼럼을 보게 되면 예상 배정 수량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모주 청약할 때 진행됐던 청약 참여 건수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했지만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가감을 했어요. 청약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다르게 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HPO 대신해서 2주 정도 키우면은 50% 확률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3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NH에서 50% 확률로 한 주, 그리고 삼성이랑 대신은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요. 10%, 19% 정도 확률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증권도 25% 정도 확률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안 되고, 쌤CNS 같은 경우에는 684억으로 공모 규모는 다른 공모주에 비해서 조금 되는데 금액이 적어요. 5,700원이 공모가 상단이라서 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배정 수량 10주 정도 될 것 같고, 삼성 SNC는 53% 확률로 한 주, 제주맥주는 7주 정도, 진시스템은 68% 정도 확률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모주도 주식의 일부거든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얘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작업이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점 꼭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각각 공모주의 밸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HPO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가 상단이 25,400원이었는데 장외 매수호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HPO 같은 경우에 공모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장외 매수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이너스 요소. 근데 이제 상단 밸류로 봤을 때 26.77 정도 됩니다. 유통 비중은 26.51% 정도라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HPO가 어떤 산업을 영위하냐에 따라서 이 26.77이 비싼지 싼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이 47,500원, 근데 장외 매수호가가 44,000원입니다.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 장외 매수호가보다 공모가 상단 금액이 낮았던 것들이 많아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좀 강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5월 초반 공모주를 살펴보게 되면 첫 2개가 벌써부터 장외 매수호가보다 공모가 상단이 높아요. 그만큼 밸류가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15,800원, 근데 얘는 장외 매수호가는 따로 없었고 상단 밸류로 봤을 때 13.78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시장 성장성이 없는 산업만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밸류 부담이 좀 적을 것 같고, 유통 비중은 54.82%라서 좀 부담이 된다, 이 점 이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쌤CNS가 5,700원이 공모가 상단인데 장외 매수호가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외 매수호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충분히 시초가가 많이 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삼성 SNC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이란 장외 매수가가 같아요. 그 다음에 유통 비중이 35.53%라서 일반적인 수준.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삼성 SNC, 제주맥주, 진시스템은 전부 다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10% 정도 손실을 봐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참매해 보셔도 되겠죠. 제주맥주 2,900원의 공모가 상단인데 장외 매수가는 4,200원입니다. 그래서 장외 매수가만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상단 밸류가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13.68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먼 미래 실적을 가지고 왔고 그마저도 EV/EBITDA, 퍼가 아니라 EV/EBITDA로 13배면은 충분히 공격적인데 왜 이렇게 거래가 높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다 보면 이제 얘가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예비 유니콘이라고 하면 1조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금융공기업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맥주 성장성을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 공모가 상단 2만원, 장외 매수호가 15,000원이기 때문에 이 공모가 상단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 환매 청구권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진시스템은 패스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각각의 밸류를 가지고 이 각각의 공모주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서 한번 상대적으로 비싼지 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 HPO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퍼로는 26.77 정도였고요. 2020년도 실적을 사용했지만 당기순이익에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환입 처리했어요. 그래서 펄은 이제 보통 당기순이익이 분자에 들어가는데 환입이 되면서
분자가 조금 더 커졌어. 그래서 실질적인 퍼보다는 조금 더 낮게 계산이 됐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최대 주주가 88.2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뭐 그렇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에요. 최대 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뭐 유동성 면에서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책임감 면에서는 플러스 요소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HPO가 무슨 산업을 영위하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댐프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아시아랑 유럽 중심의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83% 정도가 프로바이오틱스랑 비타민에서 발생하면서 이 매출의 집중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20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콜라겐이랑 락티움 시장에서도 많은 매출을 일으켰어요. 이 성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2021년도, 22년도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 변동성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년 예상 실적을 가지고 펄을 계산해보면 15배에서 18배 정도 되는데, 이 건기식 다른 피어 그룹을 봤을 때 21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비싼 감이 있지만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실적 성장성이 좋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시초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CNC 인터내셔널인데, 이 동사의 펄은 28.899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실적을 사용했지만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손익을 환입하면서 이 인위적으로 펄가 좀 낮아졌다,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 전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100% 가족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주가 많아진 구조, 그래서 신주 60%, 구주가 40%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신주 100%보다 구주가 40%라는 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요소긴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그럼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데, 색조 제품 전문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립 쪽이랑 아이라이너를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평이한 정도의 성장성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89라는 이 퍼는 조금 그래도 부담이 있는 수준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운테크인데요. 이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퍼가 13.78, 2021년도 추정되는 예상 실적을 사용했고요. 25% 연 할인율로 땡겨와서 사용했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조금 매력적이에요. 웨이퍼 이송 로봇을 제조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향 매출이 8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6%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사의 성장성 또한 좋을 거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 동사의 퍼 13.78은 그렇게 전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샘CNS인데요. 퍼는 20, 기존 상장사인 YIK랑 엑시콘이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삼성전기의 프로브카드 세라믹 기판 쪽 사업을 인수해서 생긴 법인입니다. 이 프로브카드 쪽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역시 이 반도체 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주가 83%, 구주가 17%, 구주가 좀 끼어있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21년 실적뿐만이 아니라 23년도 실적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된 게 우려의 요인이긴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동사의 퍼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개 남았어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삼명의 CNC인데요. 이 삼명의 CNC 같은 경우에는 퍼가 17.37이고요. 온도와 습도 센서, 그리고 먼지 센서 등 이 센서의 모듈을 제조하고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린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이고요. 공기질 환경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마그나 칩사의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 수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그린 산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동사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봐지고,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13.68 EV/EBITDA가 돼 있는 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먼 미래의 실적을 가지고 활용한 밸류에이션을 활용했다라는 점에서 좀 변동성이 커졌다,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요소다, 이 점이 우려할 요소입니다. 다만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도 인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9년 대비 2020년도 실적이 폭풍 성장을 하면서 이 동사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주맥주의 밸류 수준도 부담이 덜한 거고 제가 본 것보다, 그리고 주가도 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봐서 이 밸류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어느 정도 하방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큰 부담 없이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 시스템 22.60 정도의 펄을 가지고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이 동사 진단키트 쪽이라서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을 그릴지는 이 진단키트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진 시스템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다 아니면 많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모주 시초가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청약 학교 가듯이 들어가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사는 좀 특이하게도 삼성증권에서 주관사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 IPO가 이 삼성증권이 최근에 그 동사를 RCPS로 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개월 정도 의무 보유 확약이 들어가 있고 얘가 들어갔을 때 단가는 1333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가 상단이 2만원이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무조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를 짰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공모주 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됐는데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환매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많이 행사가 될수록 주관했던 주관사가 손실을 큰 폭으로 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듣기로는 사실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는 이 환매 청구권이 있으면 주관사가 손실 위험 때문에 애타서 주가 관리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근거 없는 뜬소문도 이 시장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다양하게 들으시고 잘 걸러내면서 사실들을 잘 파악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한 투자, 수익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5월 후반 공모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